안녕하십니까? 저는 반평생을 치과의사로 살아온 69세 박철수입니다. 재개치과는 단순히 충치를 치료하고 잇몸염증을 가라앉히는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 환자들의 삶이라는 한 폭의 그림을 들여다보는 창과 같습니다. 특히나 오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노년의 환자들을 마주할 때면 저는 그들의 구강 건강이라는 작은 부분 속에 담긴 때로는 격렬하게 휘몰아치고 때로는 잔잔하게 흐르는 인생의 희로애락을 생생하게 느끼곤 합니다. 70대 박 씨는 제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된 환자 중 한 분입니다. 처음 그를 만났을 때 그는 낡고 불편해 보이는 틀니를 어색하게 끼고 있었고 잇몸은 붉게 부어올라 마치 화가 잔뜩 난 듯 심하게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박 씨의 눈빛은 늘 어딘가 불편하고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바쁘다는 핑계로 자신의 치아 관리에 너무나 소홀했고 결국 세월의 흐름 속에서 여러 개의 소중한 치아를 잃고 나서야 뒤늦게 틀니라는 불편한 인공치아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틀니 사용법에 제대로 익숙해지지 못했고 잇몸 관리의 중요성 또한 간과했습니다. 결국 그의 구강 건강은 마치 오랜 시간 방치된 낡은 집처럼 속절없이 악화되었고 기본적인 음식 섭취조차 고통스러워졌으며 사람들과 편안하게 대화하는 것조차 힘겨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박 씨는 삐걱거리는 낡은 틀니 때문에 점점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꺼리게 되었고 사회적인 관계는 점점 단절되어 외톨이처럼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의 삶은 마치 제대로 맞지 않는 낡은 틀니처럼 불편하고 불안정하게 삐걱거렸고 그나마 남아있던 희망의 불빛마저 점점 희미해져 가는 듯했습니다. 박 씨의 안타까운 이야기는 노년기 구강 건강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젊은 시절의 잘못된 습관이 시간이 흘러 우리의 삶 전체를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너무나도 생생하게 보여주는 가슴 아픈 사례입니다. 특히 60대 이상이 되면 구강 건강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전신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시절과는 차원이 다른 세심한 관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많은 노인들이 젊은 시절에 무심했던 습관을 마치 숙명처럼 되풀이하거나 노년기에 새롭게 발생하는 다양한 구강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저는 70대 박 씨의 슬픈 경험을 통해 얻은 깊은 깨달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60대 이상이 반드시 경계하고 피해야 할 구강관리의 함정과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며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기 위한 올바른 방법에 대해 더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부디 많은 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닿아 건강한 노년을 위한 의미 있는 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박 씨의 고독한 밤, 침묵 속에서 커져가는 고통. 박 씨의 밤은 낮보다 더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낡은 틀니는 밤새도록 잇몸을 짓눌러 통증을 유발했고 건조한 입안은 갈라지고 쓰라렸습니다. 그는 잠 못 이루는 밤 동안 젊은 시절 담배를 입에 달고 살았던 후에 술을 마시고 양치질을 거르기 일쑤였던 게으름, 충치가 생겨도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이를 뽑아야 했던 어리석음을 곱씹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지금처럼 낡은 틀니에 의존하며 고통스러운 밤을 보내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아침이 밝아오면 박 씨는 부어오른 잇몸과 불편한 틀니 때문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부드러운 죽이나 미음으로 겨우 허기를 달래야 했고 그나마 제대로 맛을 느낄 수도 없었습니다. 좋아하는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는 그림의 떡이었고 딱딱한 과일이나 견과류는 엄두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먹는 즐거움을 잃어버린 박 씨의 삶은 점점 무미건조해져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 씨는 틀니 때문에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조차 힘들어했습니다. 발음은 어눌해졌고 틀니가 빠질까 봐 마음 놓고 웃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점점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피하게 되었고 혼자 집에 틀어박혀 TV만 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손주들이 놀러와 재롱을 부려도 제대로 웃어주거나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없었습니다. 낡은 틀니는 박 씨를 세상과 단절시키는 차가운 벽과 같았습니다. 그는 외로움과 고립감 속에서 점점 더 우울해져 갔습니다. 활발했던 성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무기력하고 짜증만 늘어가는 자신을 보며 박 씨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어버릴 줄은 정말 몰랐는데. 박 씨의 침묵 속에는 후회와 고통, 그리고 외로움이 깊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치아 문제를 넘어 노년의 삶의 질이 얼마나 구강 건강에 좌우될 수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슬픈 자화상입니다. 노년의 입속 풍경의 젊음과는 다른 차원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까요? 60대에 접어들면 우리 몸은 마치 오랜 세월의 풍파를 견뎌온 낡은 배처럼 여기저기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피부는 얇아지고 탄력을 잃으며 뼈는 약해지고 관절은 뻣뻣해지는 전신적인 노화 과정은 입안이라는 작지만 중요한 공간에도 예외 없이 복잡하고 다층적인 변화를 불러옵니다. 침 분비량 감소는 마치 메마른 사막처럼 입안을 건조하게 만드는 가장 흔하고도 심각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침은 단순히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 이상의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합니다. 음식물을 부드럽게 만들어 삼키기 쉽게 하고 맛을 느끼게 하며 입안의 pH 균형을 유지하여 충치를 예방하고 세균 번식을 억제하는 항균 작용까지 담당합니다. 하지만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침샘의 기능이 저하되어 침 분비량이 줄어들면 입안은 건조해지고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는 충치 발생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잇몸염증을 악화시키고 구강 칸디다즘과 같은 감염, 질환의 발생 가능성까지 높입니다. 잇몸 조직 또한 젊은 시절의 탄력 있고 건강한 모습과는 달리 마치 오랜 시간 사용해 낡고 해진 천처럼 약해지고 퇴축되는 변화를 겪습니다. 잇몸은 치아를 잇몸뼈에 단단하게 연결하여 치아를 지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노화로 인해 잇몸 조직의 콜라겐 함량이 감소하고 혈액순환이 저하되면 외부 자극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고 염증에 매우 취약해집니다. 이는 잇몸 질환으로 이어져 잇몸이 붓고 피가 나는 것은 물론 심한 경우 치아를 지지하는 잇몸뼈까지 파괴하여 결국 소중한 치아가 흔들리거나 빠지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치아 자체도 오랜 시간 동안 음식물을 씹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마모되어 범랑질이 닳아 없어지는 치아 마모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범랑질은 치아의 가장 바깥층을 이루는 단단한 조직으로 내부의 신경과 상아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보호막이 손상되면 외부 자극, 특히 차갑거나 뜨거운 음식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치아 시린 증상을 겪게 되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노년층은 고혈압, 당뇨병, 골다공증 등 하나 이상의 만성질환을 마치 그림자처럼 달고 사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전신질환들은 구강 건강에 단순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호작용을 통해 구강 건강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 환자는 혈당 조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잇몸염증이 훨씬 더 심하게 나타나고 감염에 대한 신체의 저항력이 약해져 잇몸 질환 치료 효과가 떨어지고 회복 속도가 현저히 늦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 환자는 뼈 조직 전체가 약해지기 때문에 잇몸뼈 또한 약해져 치아가 빠지기 쉬우며 임플란트 치료를 받더라도 뼈가 임플란트를 제대로 지지하지 못해 성공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노년층이 흔하게 복용하는 혈압약, 항우울제, 이뇨제 등의 약물 중에는 침 분비량을 감소시켜 구강 건조증을 유발하거나 잇몸 과다 증식을 일으키는 등 구강 건강에 부정적인 부작용을 초래하는 약물도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노년의 입속 풍경은 젊은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다층적인 변화를 겪으며 이는 단순히 치아 몇 개가 불편한 정도의 문제를 넘어 전신 건강과 삶의 질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구강 건강 문제는 단순히 신체적인 불편함에 그치지 않고 심리적인 위축과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키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70대가 되자 박 씨의 구강 건강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잇몸은 염증으로 인해 늘 퉁퉁 부어 있었고 틀니는 헐거워져 씹을 때마다 통증을 유발했습니다. 입냄새는 심해졌고 사람들과 가까이 이야기하는 것조차 꺼려졌습니다. 박 씨는 그제야 젊은 시절의 잘못된 습관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구강 건강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그때 딱 한 번만 더 이를 닦았더라면
그때 담배를 끊었더라면, 그때 치과에 갔더라면 내 삶이 이렇게 망가지지는 않았을 텐데 그의 후회는 너무나 컸고 시간은 이미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박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젊은 시절의 잘못된 습관은 마치 천천히 진행되는 시한폭탄과 같아서 당장에는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 신체 기능이 저하되고 면역력이 약해져 구강질환이 더욱 심각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박 씨처럼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젊을 때부터 올바른 구강관리 습관을 실천하고 노년기에도 꾸준히 구강 건강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건강한 치아는 단순히 음식을 씹는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 사회생활, 그리고 정신 건강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박 씨의 경험을 거울 삼아 소중한 치아를 건강하게 지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60대 이상이 반드시 피해야 할 구강관리 습관 5가지. 오랜 시간 동안 무심코 반복해온 구강관리 습관을 바꾸는 것은 마치 오랫동안 잘못된 자세로 걸어온 사람에게 올바른 걸음걸이를 가르치는 것처럼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해서는 마치 낡은 집에 썩은 기둥을 교체하듯 반드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습관들이 있습니다. 70대 박 씨처럼 뒤늦게 후회하며 고통스러운 노년을 보내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구강관리 습관을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평가하고 적극적으로 변화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루 3번향 치질, 오히려 잇몸과 치아를 닳게 하고 구강 건강의 조화를 깨뜨리는 과도한 열정. 흔히 하루 3번, 식후 3분 이내 양치질을 마치 종교적인 의식처럼 맹목적으로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획일적인 기준은 노년층에게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칫솔질은 치아 표면에 붙어있는 세균 덩어리인 플라크를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효과적인 방법임에는 분명하지만 너무 잦은 칫솔질은 마치 사포로 피부를 계속 문지르는 것처럼 잇몸에 불필요한 자극을 가하고 잇몸 조직에 미세한 손상을 누적시켜 염증을 유발하고 심지어 잇몸이 점점 내려앉는 잇몸 퇴축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잇몸이 이미 약해지고 잇몸 퇴축이 어느 정도 진행된 노년층에게는 이러한 과도한 칫솔질이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잦은 칫솔질은 마치 오랜 시간 칼을 갈면 칼날이 무뎌지듯 치아의 가장 바깥층을 이루는 단단한 범낭지를 서서히 닳게 하여 치아가 외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치아 시린 증상을 악화시키고 치아 표면을 거칠게 만들어 플라크가 더욱 쉽게 달라붙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박 씨 역시 젊은 시절부터 습관적으로 하루 3번 이상 양치질을 했지만 오히려 잇몸이 약해지고 치아가 마모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저는 노년층에게 하루 2번, 아침 식후 30분과 저녁 식후 30분 후에 부드럽고 꼼꼼하게 칫솔질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식후 30분은 음식물 찌꺼기가 어느 정도 제거되고 침이 입안의 산성 환경을 중화시킨 후이기 때문에 치아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플라크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입니다. 아침에는 밤새 입안에 번식한 세균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저녁에는 하루 동안 쌓인 플라크를 꼼꼼하게 제거하는 것이 구강 건강 유지의 핵심입니다. 거친 칫솔과 힘준 양치질, 연약한 잇몸에 칼날을 휘두르고 소중한 치아를 깎아내는 폭력적인 습관. 플라크를 마치 눈의 가시처럼 박멸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거친 칫솔을 마치 쇠솔처럼 사용하거나 온 힘을 다해 치아를 빡빡 문지르는 양치질 습관은 마치 연약한 잇몸에 칼날을 휘두르고 소중한 치아를 사포로 깎아내는 것과 다름없는 매우 위험하고 파괴적인 행동입니다. 거친 칫솔은 마치 칼날처럼 섬세하고 연약한 잇몸에 깊은 상처를 내고 염증을 유발하며 심한 경우 잇몸이 점점 내려앉아 치아 뿌리가 그대로 노출되는 잇몸 퇴축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노출된 치아 뿌리는 신경이 외부 자극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극심한 시린 통증을 유발하고 충치 발생 위험까지 높이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마치 맷돌로 곡식을 갈아내듯 힘을 주어 치아를 닦는 행위는 치아의 범낭지를 과도하게 마모시켜 치아 시린 증상을 더욱 악화시키고 치아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은 물론 턱관절에도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박 씨 역시 젊은 시절부터 습관적으로 거친 칫솔을 사용하고 힘을 주어 양치질을 했고, 이 때문에 잇몸이 심하게 손상되고 치아가 마모되어 노년기에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노년층은 반드시 부드러운 칫솔을 선택하고 칫솔을 잡은 손에 힘을 완전히 빼고 마치 악기는 도자기를 다루듯 부드럽고 섬세하게 칫솔질해야 합니다. 칫솔질은 치아 표면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꼼꼼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칫솔이 닿기 어려운 치아 사이나 어금니 안쪽은 치실이나 치간 칫솔과 같은 보조 도구를 이용하여 깨끗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치약 없이 맹물로만 하는 양치질, 플라크 제거 효과는 미미하고 구강 건강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는 무책임한 습관. 치약은 단순한 향기 나는 물질이 아니라 치아 건강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다양한 유효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과학적인 구강 관리 제품입니다. 치약에 함유된 연마제는 마치 부드러운 사포처럼 치아 표면에 붙어있는 플라크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계면활성제는 플라크를 분리시켜 칫솔로 쉽게 닦아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불소는 치아 범랑질을 강화시켜 충치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일부 치약에는 잇몸염증을 완화하고 세균 번식을 억제하는 잇몸 질환 예방 성분까지 함유되어 있습니다. 박 씨는 젊은 시절 귀찮다는 이유로 치약 없이 물로만 양치질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 때문에 플라크가 제대로 제거되지 않아 충치와 잇몸 질환이 악화되었습니다. 마치 녹슨 세부치를 물로만 닦는 것처럼 치약 없이 맹물로만 하는 양치질은 음식물 찌꺼기를 어느 정도 씻어낼 수는 있지만, 치아 표면에 강력하게 부착된 플라크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침 분비량 감소로 인해 플라크가 더욱 쉽게 쌓이고 잇몸 질환 발생 위험도 높아지기 때문에 치약 사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불소가 함유된 치약은 노년층의 충치 예방에 매우 중요하며, 잇몸 질환 예방 성분이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면 잇몸 건강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치약의 연마제 성분이 치아 마모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연마제 함량이 낮은 치약을 선택하고, 치아 시린 증상이 있다면 시린이 전용 치약을 사용하는 등 개인의 구강 상태에 맞는 치약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치실이나 치간 칫솔 사용을 등한시하는 습관, 잇몸 질환의 씨앗을 뿌리고 치아 상실이라는 비극을 초래하는 위험한 방치. 아무리 꼼꼼하게 칫솔질을 한다고 해도 칫솔의 굵은 털은 치아와 치아 사이에 좁고 깊숙한 공간까지 깨끗하게 청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치아 사이는 마치 햇볕이 들지 않는 어두운 골목길처럼 플라크가 쌓이기 쉬운 사각지대이며, 이곳에 쌓인 플라크는 잇몸염증을 유발하여 결국 잇몸 질환으로 이어지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특히 노년층은 잇몸이 내려앉거나 치아가 이동하면서 치아 사이 간격이 넓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실이나 치간 칫솔 사용은 젊은 시절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박 씨 역시 젊은 시절에는 치실이나 치간 칫솔의 존재조차 몰랐고, 노년기에 잇몸 질환이 심해진 후에야 뒤늦게 사용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치실은 치아 사이가 좁은 경우에 섬세하게 삽입하여 플라크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며, 치간 칫솔은 치아 사이 간격이 넓어진 경우에 칫솔처럼 직접적으로 플라크를 닦아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용 방법이 다소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꾸준히 사용하면 잇몸 질환 예방 효과는 상상 이상으로 크며, 소중한 치아를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하여 치아 상실이라는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소홀히 하는 습관, 조기 진단과 치료의 소중한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고 구강 건강을 악화시키는 어리석은 선택.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치 소방차가 불이 난 후에 출동하듯 치아에 통증이 느껴지거나 눈에 띄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치과를 방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잇몸 질환이나 초기 충치는 안타깝게도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질환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박 씨 역시 치과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귀찮아하여 문제가 생겨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치아를 뽑아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정기적인 치과 검진은 마치 1년에 한 번 받는 건강검진처럼 이러한 구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여 더 큰 문제로 발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치과 의사는 숙련된 눈으로 꼼꼼한 검진을 통해 잇몸 상태, 치아 상태, 구강 위생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환자 스스로는 인지하기 어려운 숨어있는 문제까지
정확하게 진단하여 맞춤형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예방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스케일링을 통해 칫솔질만으로는 완벽하게 제거하기 어려운 치석을 깨끗하게 제거하여 잇몸 질환을 예방하고 구강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치아 관리, 이렇게 하세요. 지금까지 노년층이 흔히 저지르는 구강 관리의 오류와 그 심각한 결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지만 절망적인 이야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마치 어두운 밤하늘에도 빛나는 별처럼 건강한 노년을 위한 치아 관리 방법은 분명히 존재하며 꾸준한 노력은 박 씨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부드러운 칫솔과 과학적인 칫솔질. 반드시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하고 칫솔모가 닳거나 벌어지면 즉시 새 칫솔로 교체해야 합니다. 칫솔에 치약을 콩알 크기로 적당량 묻혀 사용하고 칫솔을 잡은 손에 힘을 완전히 빼고 치아와 잇몸 경계 부위를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꼼꼼하게 닦습니다. 치아의 바깥쪽, 안쪽, 씹는 면까지 빠짐없이 닦고 칫솔이 닿기 어려운 어금니, 안쪽이나 혀 뒷부분까지 세심하게 닦아야 합니다. 칫솔질 시간은 최소 2분 이상 충분히 투자하는 것이 좋으며 시간을 정해놓고 닦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칫솔질 후에는 칫솔을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헹구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여 세균 번식을 막아야 합니다. 박 씨는 최근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하고 칫솔질 시간을 늘리는 등 올바른 칫솔질 습관을 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잇몸염증이 조금씩 완화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치실과 치간 칫솔을 이용한 섬세한 관리.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혹은 식사 후에는 반드시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사용하여 칫솔이 닿기 어려운 치아 사이의 좁은 공간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치실은 치아 사이가 좁은 경우에 치아 표면을 감싸듯 부드럽게 삽입하여 플라크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며 치간 칫솔은 치아 사이 간격이 넓어진 경우에 칫솔처럼 직접적으로 플라크를 닦아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용 방법이 다소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꾸준히 사용하면 잇몸 질환 예방 효과는 상상 이상으로 크며 소중한 치아를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박 씨는 치과 위생사의 도움을 받아 치실과 치간 칫솔 사용법을 익혔고 매일 꾸준히 사용한 결과 잇몸 출혈이 줄어들고 입냄새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불소 치약과 맞춤형 구강 청결제 활용. 충치 예방을 위해 불소가 함유된 치약을 꾸준히 사용하고 잇몸 질환 예방을 위해 항균 성분이 함유된 구강 청결제를 사용하는 것도 구강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알코올이 함유된 구강 청결제는 입안을 건조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노년층은 알코올이 없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강 청결제는 칫솔질과 치실 사용 후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해야 하며 구강 청결제만으로는 플라크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습니다. 치아 시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시린이 전용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박 씨는 치과 의사의 권유에 따라 불소 치약과 알코올이 없는 구강 청결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치아 시린 증상이 많이 완화되고 입안이 상쾌해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치과 검진과 전문적인 스케일링. 6개월에 한 번씩 치과를 방문하여 정기 검진을 받고 치과 위생사의 전문적인 스케일링을 통해 칫솔질만으로는 제거하기 어려운 치석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것은 노년기 구강 건강 관리의 핵심입니다. 정기 검진을 통해 초기 충치나 잇몸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간단하게 치료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로 발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스케일링은 잇몸 질환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며 치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관리입니다. 박 씨는 최근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하여 스케일링을 받고 있으며 치과 의사의 조언에 따라 틀니를 조정하고 잇몸 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촉촉한 구강 환경 유지를 위한 노력. 침 분비량이 줄어 입안이 건조해지기 쉬운 노년층은 의식적으로 물을 자주 마시고 설탕이 없는 껌을 씹거나 인공 타액을 사용하는 등 구강 건조증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잠자는 동안 입안이 건조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습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구강 건조증을 유발하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면 담당 의사와 상담하여
약물 변경이나 용량 조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박 씨는 물을 자주 마시고 구강 건조 스프레이를 사용하는 등 구강 건조증 관리에 힘쓰고 있으며 입안 건조 증상이 많이 완화되어 밤에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틀니 사용자 맞춤형 관리. 틀니를 사용하는 노년층은 매일 밤 틀니를 깨끗하게 세척하고 틀니 전용 세정제에 담가 보관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틀니를 제대로 소독하지 않으면 세균이나 곰팡이가 번식하여 구강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틀니 세척 시에는 틀니 전용 칫솔을 사용하고 일반 치약은 틀니 표면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틀니는 정기적으로 치과에서 점검을 받아야 하며 잇몸 상태에 따라 조정을 해야 합니다. 틀니가 불편하거나 헐거워지면 즉시 치과를 방문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박 씨는 치과 의사의 안내에 따라 틀니를 올바르게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고 있으며 틀니 사용이 이전보다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치아 건강에 유익한 식습관. 설탕이 많이 함유된 음식이나 탄산음료는 충치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므로 섭취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나 과일은 치아 표면을 자연스럽게 닦아주고 침분비를 촉진하여 구강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칼슘은 치아와 뼈를 튼튼하게 해주므로 우유, 치즈, 요구르트 등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비타민C는 잇몸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이므로 과일이나 채소를 통해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딱딱하거나 질긴 음식은 턱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박 씨는 최근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섭취하면서도 영양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연과 절주. 흡연은 잇몸 질환을 악화시키고 구강암 발병 위험을 높이는 매우 해로운 습관이므로 반드시 금연해야 합니다. 과도한 음주 또한 구강 건조증을 유발하고 잇몸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절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 씨는 건강을 위해 담배를 끊었고 술도 예전보다 훨씬 줄였습니다. 그 결과 잇몸염증이 줄어들고 입냄새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과 활발한 사회활동.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구강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활발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정서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구강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박 씨는 최근 동네 노인정에 나가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고 함께 운동을 하면서 외로움을 극복하고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구강 건강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치과 의사와의 적극적인 소통. 구강 건강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불편한 점이 있다면 부끄러워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언제든지 치과 의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 씨는 치과 의사와의 꾸준한 상담을 통해 자신의 구강 상태에 맞는 관리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고 있으며 궁금한 점이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다. 100세까지 건강한 치아를 위한 아름다운 여정. 노년의 구강 건강은 단순히 몇 개의 치아를 더 오래 유지하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전신 건강을 굳건히 지키는 가장 중요한 토대 중 하나입니다. 건강하고 튼튼한 치아는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즐기는 기쁨을 선사하고 활발한 사회생활을 가능하게 하여 노년의 외로움을 줄여주며 밝고 자신감 있는 미소는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박 씨는 비록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지금부터라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충분히 건강한 구강 상태를 회복하고 행복한 노년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0세까지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는 것은 결코 넘을 수 없는 꿈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과 긍정적인 삶의 태도로 충분히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아름다운 목표입니다. 마치 오랜 시간 정성껏 가꾼 아름다운 정원처럼 여러분의 구강 건강도 꾸준한 노력과 관심이라는 씨앗을 심고
긍정적인 마음이라는 햇살과 사랑이라는 물을 준다면 분명 건강이라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행복이라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치아와 함께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박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작은 불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